오염시켜요.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국가나 집단의 자율성.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평화지상주의하고 민족지상주의입니다. 그렇게 되죠. 평화와 민족은 자유시민이 절대 도전하지 말아야 될 터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쳐야 돼. 이제. 정면으로 쳐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평양붕괴라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네, 조금만 그렇죠. 생각해 보면 북한 해방 평양붕괴. 그러니까 정면으로 쳐서 그러니까 자유시민, 자유로운 개인에 바탕한 남북 각각의 자유민주 공화국의 형성 발전 및 그 남북 자유 국가들의 국가연합. 그러니까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그렇죠. 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얘기를 그래야 해야죠. 우리가 비로소 민족 담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민족 감정을. 담론에 대해서 시민의 민족주의는 오케이. 그 다음에 김일성 민족주의 노. 그러니까 자유시민의 민족주의 오케이. 오케이. 자유자 꼭 넣어줘요. 자유시민의 민족주의는 오케이. 근데 김일성 민족은 노. 그러니까 자유시민의 민족주의인가 김일성 민족주의인가. 그걸 선택하래요. 이제 그거가 우리가 그걸 낳고서 얘기. 그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많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 90% 이상이 자유시민이 민족주의다고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 심지어 김병준도 뭐 입만 뻑하면은 뭐 나는 세계화주의자고 저건 국가주의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 그 사람 행정학 전공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식의 그 거대 정치사상 담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유시민에 바탕한 민족주의, 자유시민에 바탕한 민족주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자유시민에 의한 자유민주공화국의 국가주의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김병준이 같이 국가주의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한테 야 지금 뭐 그럴 때냐 지금 세계화하고 글로벌리즘이고 국가 간의 장벽과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판인데 너 어느 때적 얘기하냐 이러고서 이제 얘기를 해.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참 어설프게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옛날에는 공민교육이라 그렇지만은 자유시민 교육이 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게 아주 맹목적인 집단 민족주의 교육으로 석권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소위 말하자면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주권자고 중요한 남들하고 공존하고 호혜적으로 살아야 될 시민, 자유시민의 정체성이 주체사상이 들어오고 정규조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부터 교육 현장에서 그게 흐려져 버렸습니다. 민족지상주의가 그게 나중에 김일성 민족주의 자들에 의해서 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육 자체가 되니까 민족은 도전할 수 없는 일종의 성역 혹은 이거 이제 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민족주의의 정당하고 발전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야. 자유시민주의가 근본이 된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자유시민이 근본이 되는 국가주의. 자유시민이 근본이 되는 민족주의가 영어로는 다 다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다 국가주의든 민족주의든 영어로는 다 내셔널리즘. 애국주의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병준 씨나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체주의적 상상을 하고 국가주의를 악으로 굳이 규정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시민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체고 시민의 안전보호 복지정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곤 중립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체주의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선전을 하거나 퍼블릭 스피어를 공적 영역, 시민사회의 영역을 제압을 하고 경제에 간섭을 하고 하면은 이게 스테이트가 데스포트가 돼버려요. 독재자가 돼버려요. 데스포. 그걸 이제 구분이 안 돼서 또 최근에 와서는 냉전 종식 이후에 소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지구화 혹은 세계화가 문제가 돼서 국가 주권이 별로 또 중요하지 않는 걸로 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가
서로 이렇게 이 뒤엉키면서 이념적인 그 아주 그냥 이상한 이념적 해체 아노미 사태가 온 거죠. 근데 이제 9월 25일 날 그 트럼프의 이제 그 저기 유엔 연설에서 드러나는 또 그 이제 미국의 펜스라든지 미국의 이제 그 공화당 계열 또 보수주의 계열의 이런 정책 이변자들 전략가들 지성인들의 입에서 드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쭉 보면 이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의 지평은 뭐냐면 특히 월남전 이후 월남전 이후 그러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이 정신적 지평은 PC 글로벌리즘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6.8 사태,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 일본.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 다시 말하자면 이민 장벽 낮춰. 그 다음에 소수자 보호해야 돼. 뭐 동성애 보호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인권 많이 보장해야 돼. 뭐 이런 그 겉으로만 들으면 그럴 듯한. 인권파리, 동성애파리, 소수자파리, 복지파리, 평등파리, 평화파리, 환경파리 이런 것들 그래 복합체 이게 이제 PC거든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을 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세계주의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빨대를 박는 그 글로벌리즘 엘리트들. 많았죠. 많죠. 대학 교수들 제일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언론인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금융자본가들. 소로스 있죠. 소로스 같은 조지 소로스 같은 놈들. 놈이라 그래요, 그 녀석. 근데 이제 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치고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때 치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치고 나오는 것에 말하자면은 이제 저거를 얘기를 하면 이게 한 몇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저기 냉전 종식과 유럽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다음 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돼서 거의 이제 말하자면은 한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서로 공유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 공유 가능한 뭐 노동의 이동 뭐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함정이 외부 이민자의 문제였습니다. 이민자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민 장벽을 낮춰서 그게 뭐 아프리카에서 오든 어디 아랍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이민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유입자에 대한 국가적 주권적 관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게 첫 번째 쉥겐 조약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요새 이제 예멘 난민 문제 터졌는데 이게 얼마나 망할 풍조인지 자료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요. 자료 화면에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Sanctuary City라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신라 때 소도죠. 소도지. 거기로 도망가면은 못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Sanctuary City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제 황색 그 앞이는 그 카운티 구 단위고요. 빨간색은 시티 단위고요. 녹색은 스테이트 단위입니다. 이 생츄어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이 함부로 단속을 못하게 막아요. 이 그 지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대법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 쪽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정 나는 거지. 미국은 그렇죠. 기소하면. 우린 거꾸로 됐지만. 우린 거꾸로 됐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풍조인 거예요. 아니 왜 좋은 세상을 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냐. 그냥 아프리카에서 막 밀려들어도 좋고 뭐 저기 중동에서 밀려들어도 좋고 테러리스트가 와도 좋고 우리 다 오픈해서 잘 살자. 이런 풍조, 이런 망할 놈의 풍조가 유럽과 미국을 한 20년 가까이 이 길로 몰아온 거라고. 이번에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국가의 가장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을 기능에 말하자면은 구멍을 뚫은 거죠. 그렇죠. 주권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왜냐면 이게 막 밀려 들어오면 이제 도덕이 깨지고 전통 윤리가 깨지고 전통 종교가 깨지고 경제도 다 깨집니다. 다 깨지는 거 국가 해체라고 이게. 국가 해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 건데 칼 마크스도 헷갈렸지만은 경제는 국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 행위자들의 필요가 사실은 존재를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경우든 어느 기업들이 사실은 낮은 가격으로 외부의 프롤레타리아트, 낮은 가격의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불법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가 있었는데 국가가 이걸 절대 있게 관리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PC 말하자면은 PC 풍조가 확 붉어지면서 이제 국경을 장벽을 확 이게 낮춰버린 마치 일리걸한 게 불법적인 게 인권 보호 대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포장을 입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 길로 가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지금 뭐 양심적 병력선은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 해체를 시켜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포장을 되는데 그 포장이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성격 이거 자체가 다 지금 와해되고 해체되는 거예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이민 장벽 낮추고 국경 장벽 낮추는 것이다. 그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건데. PC 글로벌리즘의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저기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실은 트럼프가 주권이라고 한 게 국내적으로는 그런 거고. 즉 이민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이제는 규칙과 그 다음에 각 주권 국가가 각 주권 국가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연설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은 앙심을 품어서 세상을 갈등을 일으키고 모든 걸 다 인권의 이름으로 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얼빠진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듣겠다. 그게 첫 번째고 쪽 입장이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는 아마 세계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역 장벽, 자유무역에 의한 무역 장벽의 그 해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역이용한 게 중국의 경제 침략이었습니다. 경제 침탈, 이코노믹 어그레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에 아무런 경제가 아무리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통상이든 경제 활동이든 아니면은 생산 뭐 어디서 생산하든지 간에 뭐 브릭스가 있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이 일정한 호혜적인 서로 셀프 디스플린 자기들이 현대 문명에 적응해야 될 기초적인 이 말하자면은 규칙의 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해서 개방된 자유무역 시대를 악용해가지고 경제 침탈을 하고 기술을 빼가고 범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세계화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용인이 되거나 구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시장을 악용하는 경제 침탈 행위, 특히 중국에 의한 이거는 이제 더 안 된다. 지금 바로 이게 두 번째 트럼프 쪽에 주장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그거 무역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적재산권, 지재권 며칠 전에 이제 발효가 돼서 아마 중국이 선별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소위 말 노동 집약 국가에서 기술 집약 국가로 변신을 하려고 아마 소위 말하면 기술 사냥. 지식재산 사냥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한 아마 그 철퇴를 가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좋은데 세 번째로는 한 국가가 힘을 가지면서 중국이 이게 이 주권 체제에 대해서 주권 체제 자체의 원칙에 대해서 도전을 해 나갔던 게 중국의 1대1로고 1대1로 정책입니다. 그게 19세기 이전의 뭐 로마 제국이든 오스만 터키든 뭐든 간에 아니면은 한나라 때 중국의 이 소위 제국 체제든 힘 있는 자들의 천하 체제, 즉 중심 국가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혹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제압하고 주변 국가로부터의 그 말 복종을 얻어내는 그 체제를 만든 거예요. 조공 체제지. 조공 체제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게 걔들의 꿈이지. 시진핑의 꿈이죠. 중국 애들의 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 하면은 평균 연평균 10%의 성장을 했으면은 조금 세련돼질 법도 한데 다시 돌아갔어. 다시 국가 목표를 다시 스탈린 체제나 모토동 체제고 그다음에 중국인들한테는 야 우리 당나라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스탈린 체제로 갔는데 그러니까 무분별한
네. 말하자면은 호혜적 주권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침략을 한 겁니다. 침략을 한 거죠. 네. 예, 예. 그 세 가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그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이민 정책의 전면적 붕괴, 이민 단속, 이민 통제의 붕괴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경제 침탈 안 된다. 뭐 중국이든 뭐 네, 어디든 간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제도를 악용하는 네. 불평등한 경제 침탈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식의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그러한 침략 행위는 패권 침략 행위는 안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표방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거 다 눈 감고서 왔던 거를 피스 글로벌리즘이라고 부른다면 네. 이거 이렇게 이거 다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이 흐름을 이거 뭐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좀 더 근사한 이름 뭐 없을까? 트럼프란 이름 빼고. 그건 뭐 그 주권 존중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는 호혜성입니다. 호혜적 주권 체제의 지속, 정상화, 회복. 호혜적 자유 그러니까 왜냐면 또 각 국가별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무지하게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혜적 자유 주권주의 혹은 호혜적 자유 국가주의의 회복. 그거죠. 호혜적 자유 국가주의.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라면 네. 주권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렇죠. 네. 강화된 그러한 자유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 호혜 체제가 돼야 된다. 그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권이 예. 일정한 표준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 표준화가 돼야 되는 거는 PC 글로벌리즘이 아니고 결국 진실과 공정을 존중하는 자유시민 그다음에 개인 존엄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독립과 존엄성에 기반한 자유민주 체제. 그 체제가 말하자면은 시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 그러니까 개인의 존엄성과 문명적 그 공존에 문화나 문민 공존선에 그 입각한 그 기초 그게 현대성이에요. 그 위에 기초해서 인권이 있는 자유민주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즉 체제의 변경을 요하는 그런 그렇게 되죠. 그게 되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자유민주 주권 국가, 자유민주 주권체들 사이에서의 호혜적인 관계. 그게 지금 피스 글로벌리즘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냥 뭐 다 짚었네. 엄청 짚었네. 너무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재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 둘 더 다시 좀 풀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우리 박주 필름하고 하나하나 좀 풀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곁다리로 껴서. 아닙니다. 제가.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